이게 이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오늘 제가 봤는데, 오늘 제가 좀 사봤어요. 자, 보시면 이틀 전에 어느 정도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이거는 왜 매도 신호? 음봉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이때보다는 덜한 매도 신호죠. 확실히 다르죠. 이때는 음봉에다가 거래량 이만큼 터졌어요. 220만 주. 근데 이날은 폭은 비슷해요. 한 25%짜리죠. 예, 25% 정도 되죠. 25%. 30% 정도 되고, 이날도 얼추 30% 돼요. 고점이 27%니까. 그러면 저점하고 8%가 대략 30%짜리. 그러니까 변동성은 거의 같아요.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이거보다는 거래량이 작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양봉이야. 그리고 종가가 얘는 5일선 밑에 있어요. 얘는 5일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 봤습니다만 이날의 흐름도 똑같이 이렇게 마감을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마감을 한 거죠. 얘는 음봉이니까 이렇게 마감을 한 거고,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고, 얘는 여기가 종가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그리는 그림이 이게 아니고 이게 되겠죠. 얘는 밑에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얘 양봉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이날 고점에 못 팔았다고 땅을 친다 하더라도 한번 한 테포는 기다려 봐야 돼요. 기다려 봤더니 역시나 얘랑은 반대예요. 얘는 그 다음날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4.6%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얘는 그 다음날 종가가 1.5% 이상의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분봉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그 다음날 주가가 이날의 종가 얼마겠어요? 얼마 안 내지만은 25,850원보다 밑에 있다면, 만약에 밑에 있다 그 다음날 종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행된다고 봐야 돼. 이 봉을.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려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건 완성이 된 거고, 만약에 이 다음날의 주가가 이날 시가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은 이 캔들 3개를 하나로 봐야 돼요. 오늘. 그러면 뭐죠? 결정적으로 오늘 유비코스 홀딩스의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 3개가 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다음 날의 그림은 일단 이 그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질 수 있겠구나. 일단 이게 이제 한 가지 보유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내 머릿속에 이걸 그려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급등한 주식들은 점상 치는 급등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제대로 된 급등주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론 저는 못 먹었습니다만은 이런 급등주는 정말 쌔복이라 그래요.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서 매수해서 매매 잘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까 UTI도 마찬가지고 기관이나 부띠개들이 작업하는 애들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진짜 내 전 재산을 밀어볼 수 있는 급등이기 때문에 1년짜리 한두 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급등한 거하고. 한국경제TV 지금 올라가는 거, 매매하는 거,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길게 보는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패턴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급등주는 정말 그림이 한 45도 이렇게 가는 급등주, 이런 게 진짜 많이 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가요. 옛날 신라젠 생각하면 돼요. 2017년도 신라젠 생각하면 10,000원 찍고 15만원 갈 때 생각하면 15배를 먹는 주식들. 그래서 그럼 매도자의 관점에,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내일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건 뭐예요? 내일 정도의 5일선 가격만 기억을 해야 돼요. 24,300원이죠. 그러면 내일 과연 24,500원에 분봉을 딱 봐가지고 여기 24,500원에 지지하는지 여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돌파를 했어.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그죠? 물론 오늘 기계적으로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7할 정도는 팔아야 되죠. 근데 내일 만약에 이 5일선을 지지를 한다. 그 이상이 있어버린다 그러면 3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야 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은 만약에 생각과 달리 다시 여기다 양봉을 갖다 놔버렸다. 그러면 다시 사면 되지.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내려가잖아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주식을 오래 해서 수익 크게 내면. 근데 중요한 거는 수익금이 중요해요. 항상 주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버려야 될 집착 중에 하나가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13,000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12,500 내려가더니 다시 13,500원이 가요. 그러면 다시 13,500원에 살 수 있어야 돼. 또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근데 주가가 9,000원이 갔어. 하프로가 올해 말했어. 무조건 올해는 10% 손절 안 된다. 그래서 기계 9,000원에 손절을 했어. 그러더니 이게 툭 빠져더니 다시 9,700원이 갔어. 그럼 다시 9,700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시세라는 게 딱딱딱 흔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유자의 관점. 오늘 내가 매수를 한 사람이 있어.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24,600원대 핸들링을 해요. 잠깐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내일 5일선 회복을 저항으로 잡아요. 만약에 내일 회복을 못하고 저항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피난이에요. 일단 매도예요. 자, 아까 UTI는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지금은 장이 좋아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셀레버리 같은 걸 한번 볼게요. 예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급등주는 여기서 시세가 날 때 많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나간 차트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상을 쳤어요. 그러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상한가 가격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지지선 중에서 상한가 가격은 뭐다? 목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가가 났다 여기서 딱 정확하게 상한가 가격 64,000에서 지지라고 한번 돌려요. 그럼 지금까지는 여기서 패턴에서는 그나마 돌린 힘이야.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급등주는 처음 5일선 이탈에서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 보유하는 관점에서는 다 트는 게 아니야. 조금만 털어야 돼. 처음 5일선 이탈에서는. 자,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한 발 넣었다 치더라도 이날도 똑같아. 이리 뺐다가 잠깐 올렸다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늦었지만은 마지막 미들 구석은 딱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상한가 가격. 그랬더니 운 좋게 기다렸더니 올랐어.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주가가 양봉이 나오고 두 개의 매미가 나왔어요. 아직도 매미의 개념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매미라 칭하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돛지나 그러니까 이 나무에 가슴 이상의 주가가 멈춰 있는 걸 매미라 그래요.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매미가 아니죠. 예,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 장대 양봉의 기준선에서 그렇게 안 벗어나요. 그러면 봐보세요. 하나 갖고 매미가 하나, 두 개죠. 당연히 거래량 감소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이틀을 쉬었어요. 그럼 3일째 나와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내가 다음날 어떤 그림이 나온지를 계산해 놔야 돼요. 일단은 매미가 나오고 이틀의 조정봉이 나오세요. 그 다음 봉이 나올 거는 뭐냐면 거래량을 동반한 거래량이 이것보다 많은, 이것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조정봉보다 많은 거래량의 양봉이 나야 돼. 그럼 양봉이 난다는 건 최소한 이날의 고점까지는 가야 돼. 아니면 갔다 오든가. 근데 그게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힘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털다가 한번 털었구나.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때 내가 손절을 좀 비중을 줄이지 못한 거를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봐보세요. 이날도 보면 요 64,000원에 딱 하다 올리죠. 그럼 스캘퍼는 여기서 매수를 해서 5일선 매도만 합니다.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보통 5일선 밑에서 꼬리를 잡을 때는 1차 목표가는 무조건 5일선이에요. 근데
그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진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고급편으로 들어가면 5일선이 플랫하냐 기울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플랫한 거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5일선하고 내려가는 5일선의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저항이 다르죠. 저항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항이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5도 안 됩니다. 4. MI텍처럼 이렇게 5일선이 누워있는 저항이잖아요. 누워있는 저항은 계속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쭉. 오늘 잠깐 반등을 시도했지만은 1차 매도가는 5일선이고 슈팅이 낮으면 결정적으로 밀려버리죠. 그럼 얘는 분봉을 봤을 때 결정적으로 올랐다가 또 빠지죠. 그럼 내일 또 내려갑니다. 얘는. 그래서 내가 주식을 공략을 갈 때도 뭘 습관적으로 봐야 되냐면 5일선이 누워있는지 자빠져 있는지 플랫한지를 봐야 돼요. 얘는 여기서 누워버리죠. 밑으로. 근데 셀러버리는 이 당시 상황에서는 눕지 않았어요. 그럼 조금은 저항이 덜한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스트롱 매도예요. 스트롱 매도. 그거 왜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생양아치 새끼예요. 두 번 펴도 나쁜 새끼인데 세 번이나 바람을 핀 거예요. 족보에서 파야 돼요. 이 정도로 끼면 카사노바라서 안 돼. 자녀 교육에 되게 안 좋아. 애를 위해서라도 갈라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거래량까지 이때보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지지 저항선에서 한 세 가지를 체크해요. 같은 가격대인데 양봉이냐 음봉이냐. 첫 번째. 두 번째가 거래량. 항상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아까 유비에서 말했지만 잠깐 유비 갔다 올까요? 유비가 차트는 이렇게 많은데 거래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말의 기대감이 있고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찬스라는 거고 이 셀버리의 지금 이때 힘은 이때보다 거래가 많아요. 요거죠. 요 두 번째 바람 필 때 얘가 바람 필 때 70원을 갖고 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바람 필 때는 130원을 갖고 나갔어요. 이 자식이 미쳐가지고 바람 피려고 집문서 갖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지돈으로 쓰더니. 그러면 이때보다는 매도 신호가 그 다음에 5일선이 이때는 좀 플랫하죠. 보는 화면에서 검정색이 5일선이 여기 좀 팽팽하죠. 나름. 얘는 요건 기울었죠. 나름. 그럼 1번보다 2번이 저항이 많은 거죠. 이제 인마들 물량까지 잡힌 거죠. 그 다음 얘는 내려요. 이렇게 쭉쭉쭉. 그랬다가 어제 이제 돌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셀버리의 위치는 어떤 현상이죠? 매수도 매도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미 매사기 있는 애들은 이때 다 비중을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뭘 기다리냐 하면은 잘 보세요. 뭘 기다리죠? 5일선이 팽팽해지기를 기다려요. 근데 만약에 셀러버리가 앞으로 여기서 조금씩 그래도 고점을 높이면서 21선을 계속 건드리잖아요. 그럼 다시 돌려요. 아예 끝난 건 아니야. 왜 안 끝냈냐면 여기서 어제 힘에서 아예 끝난 게 아니에요. 어제 만약에 죽여버렸으면 진짜 끝나는 건데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1차 매도가 5일선 돌파 2차 매도가는 뭐 21선이죠. 당연히 21선에서 밀리죠. 밀렸기 때문에 그 다음 봉이 웬만하면 음봉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내일 만약에 다시 21선을 건드린다. 68,000을 건드린다. 그러면 7만원 여기까지 확 가버려요. 셀러버리는 죽은 게 아니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 무료방에 에코프로 BM을 추천을 해요. 자, 이거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을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그널이 날 때는 7, 8할 정도를 7할을 무조건 액션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7할이 됐든 절반이 됐든 100주를 샀으면 50주가 됐든 70주가 됐든 정 그러면 40주가 되든. 근데 시그널이 아닐 때 매수할 관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거 모든 거를 취합을 해도 매수 시그널은 하나도 없어요. 그쵸? 가장 기본 주가가 5일선 밑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5일선 밑에 있는 날짜가 하루, 둘, 3일이나 돼요. 하프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5일선을 처음 이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죽은 게 아니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 물론 5일선 위에 있을 때보다 나쁘지만. 근데 이틀 3일째. 거래량도 감소해 지금. 그럼 이런 거를 왜 매수를 합니까? 그거는 딴 거 없어요. 이거는 매수를 할 때는 아까 매수할 때는 이 장대 음봉의 힘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 크죠. 보는 화면에서. 그럼 여기가 되게 강력한 저항이죠. 69,300원. 저항 딱 잡아놓고 요것도 또 저항이에요. 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는 오늘은 도치로 마감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일 그림이에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내가 오늘 매수한 게 이걸 생각한다면 내일 그림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내일 그림은 5일선을 위에서 마감을 해야 되고 오늘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일은 만약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어요. 반대로 그게 아니라 다시 또 흘러내린다. 그러면 일단 탈출이에요. 왜? 이 구간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시그널이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닐 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시그널이 됐을 때보다 베팅 레버리지는 작아지죠. 아니면 베팅 레버리지를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수 신호가 나서 주식을 살 때는 100을 사. 근데 안 났을 때는 40만 사는 거예요. 50만 사고. 그건 왜 그렇죠? 거기서 뭐 물량이 작으니까 손절하려고 꼭 그런 것만 아니야. 물량을 조금 작게 사가지고 혹시 밀렸다가 다시 매수 시그널이 잡힐 때 나머지 50주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10주 샀다가 또 내려갔다고 혹 손절하고 나중에 또 올라가고 계속 엇박자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크린앤사이언스가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연일 급등이 났죠. 이런 주식은 설거지라 그래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오늘 급등주 보면 이때까지는 매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볼 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날 조금 윗꼬리가 나왔는데 5일선을 이탈할 때 거래량을 터지는 줄 첫 번째 봐야 돼요. 이탈했다가 딱 갖다 놨어. 그럼 일단은 안심이죠. 근데 그 다음 만약에 또 이탈해. 예? 또 이탈해. 첫 5일선 이탈이니까 아직 뭐 말한 대로 거래가 터진 게 아니니까 70주만 팔거나 50주만 팔거나 할 수 있어. 아니면 늦게 봐가지고 하루 정도 더 여유를 줘. 근데 그 다음날 중요한 게 뭐죠? 주가가 5일선 위에다 딱 갖다 놔야 돼. 안 갖다 놓으면 그때라도 한 발 늦더라도 이때 이제 70%를 팔아야 돼. 2연봉이니까. 그러면 주가는 언제 그때부터 얘가 이제 5일선 딱 꺾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늘어져요. 이렇게. 21선에 왔죠. 근데 아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내려올 때 21선은 그냥 유리바닥이라 생각하면 돼요. 깨져요. 엄청 얇은 선이 21선이에요. 21선 근데 왜 넣어둡니까? 그거는 21선 올라갈 때 팔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오죠. 그 다음날 웬만하면 빠져요. 안 빠지면 안 되는데 빠져라. 예. 빠져요. 예. 자, 그런 떤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오늘 이제 하나 딱 올랐어요. 거래량을 돌파하고 증가하고 근데 또 하나 배웠습니다. 또 21선에서 맞고 밀리죠. 그럼 내가 주식을 여기서 다다다다 올라갈 때도 21선 전후에서는 물량을 탁 던져놔야 돼요. 물론 다 던지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봉을 봤을 때 얘가 아침에 올랐다가 쫙 멈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일 다시 오늘 고점을 넘기면 얘는 완전 이걸 다 돌려버려요. 근데 반대로 내일 다시 고점을 못 넘기고 제가 볼 때 거의 엄봉 나올 확률이 99%인데 못 넘기고 다시 만약에 이렇게 25,500원 밑으로 또 밀리면 얘는 다시 하락 진행형이에요. 내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왜냐하면 물론 주식을 이때 사면 좋죠. 근데 하다 보면 단타도 그렇고 사실은 시세가 가는 놈이 계속 가거든요. 저도 아까 유비코스가 3만원까지 갈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한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팔았을 뿐인데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어디 갔냐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캠트로닉스하고 UTI죠. 폴더블 폰. 근데 캠트로닉스의 어떤 그림은 지금 약간 보유자 영역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주식을 딱 볼 때 이게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주식을 봤어. 이게 지금 보유자 영역인지 아니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팔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보면 심리